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강산의 오늘 준비 시작. 오늘도 만나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톡하는 사이에 네모 속에 갇힌 우리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소통에 대한 문제, 대면과 비대면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요새의 경향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의 원심력을 또 구심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얼굴을 마주보게 창조되었죠. 눈이 앞에 있잖아요.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눈은 상대가 있고 상대를 보기 위한 것이고 상대의 물건과 어떤 전경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그 갓난아이들이 그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 눈의 거리는 처음에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 전부동, 엄마의 전부동까지의 눈거리다 한 뼘 정도 되겠죠. 그렇게 이제 시작하다가 이제 엄마하고 눈을 맞추고 또 다른 일을 만나면서 이제 점점점 거리가 생기는 거죠. 시간의 진행과 공간의 확장에 따라서 낯선 환경에까지 반경이 이제 거리의 반경이 확대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동안 창조하시고 또 보시는 거죠. 만드신 창조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으면서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고 나서 잠깨었던 이제 깨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대면하게 되는 거죠. 또 보게 되는 거죠. 그 눈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딘가에 공간에 속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 어딘가에 있기도 하고 또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또 지구상의 많은 생명들과 함께 자연을 이웃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에 맺음이 없이 존재할 수도 없고 그 맺음의 수단이 문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 인류가 형성된 때부터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는 그 대면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적인 또 의식적인 신호를 통해서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으며 소통해 온 것이 맞습니다. 원초적인 것이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본원적인 것이지 않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 지금 문제가 없었던 이 언어적 또 비언어적 수단에 갖가지 그 표정과 몸짓 마드랭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 표정은 엄청난 많은 근육이 있어가지고 슬프고 기쁘고 짜증나고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데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할머니하고 이렇게 또 나이 드신 분하고 만나면 언어가 달라도 거의 다 알아먹는 거죠. 뭐 태도, 표정 보고 알 수 있듯이.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그래도 TV가 있던 시절에는 좀 나았어요. 가족끼리 앉아서 텔레비전도 보고 바바 상자라고 하지만 네모 상자를 쳐다보면서 한 화면에 고정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가족 유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개개인에게 작은 네모 상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함께 있어도 한 집에 어떤 이는 텔레비전을 보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자녀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이 지향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지향점이. 그러니까 하나로 모아질 수 없는 거죠. 집 안에서도 이제 갈라지는 거죠. 뭐 핵가족이라고 넘어서 이제 초핵가족이 되는 거죠. 각각의 홀로라는 개념이 이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도 집 안에서도 이미 분리된 상태에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파장도 크죠. 이 문제 때문에. 뭐 커피점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앞에 있는 사람하고도 눈을 맞추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카톡으로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이 세태이긴 하지만 씁쓸함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우리의 감정의 전달은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신체 구조가 또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렇게 수많은 시대를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화도 그래도 음성을 담고 있었는데 지금은 문자에서 톡 간단한 그 신호를 가지고 의사 전달을 하면서
매끄럽게 또래는 빠르게 신속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있는데 의미 전달은 제대로 안 되죠. 말 그대로 O냐 X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마치 단답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면에서 얻어지는 그 득이 있던 것들이 기술적 매개체의 그러니까 기술적 매개의 수단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이제 전달력이나 속도에서는 그러니까 전달력보다는 속도에서 또 많은 타자에게 많은 것을 동시에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적인 그 안에 있는 참과 거짓이 드러나지는 않고 다소 과정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제 전달되기 때문에 과잉 홍보되어 있는 그러니까 포장된 상태로 전달되어서 실체적인 속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의미해 보이면서도 그 작은 몸짓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들추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화로 하면 거짓말도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눈을 보고 맞추고 이 얘기를 하면 거짓말 하면은 그 심장이 안다는 거죠. 미주신경을 하는데 그 심장의 신경세포 신경과 눈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심장과 눈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눈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거짓말 탐지기 필요 없을 만큼 그 표정을 면밀히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눈에서 나오는 그 눈빛 속에서도 그것을 느껴낸다고 하는 것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섬세한 변화를 신호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대면에서는 서로가 주의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가 넘치는 세상에 살면서 가짜의 홍보, 가짜의 그 의사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까지도 안 한다면 이제 비대면이 이제 팬데믹으로 엄청 확장돼서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면을 하지 않으면서 오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능력, 소통의 능력이 멸종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긴 하지만 집안에서는 또 앞에 있는 사람과 타자의 대화를 할 때는 휴대폰을 이렇게 내려두고 눈을 맞추고 대하는 방법으로 서로를 응시하면서 대하는 방법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펠리라는 이름 속에서 또 우리가 사실 대면은 불편한 게 있거든요. 왜냐면 보여주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 또 접촉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있고 매끄럽지는 않지만 불쾌한 것들도 있고 또 지루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쥐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급적 제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개인의 소통에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이제 정치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편집지를 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이제 CCTV를 엄청 설치했거든요. 감시, 통제, 그리고 적발, 뭐 그런 기능들을 해주면서 우리 이제 그 행정의 눈이 되어주지만 실제로 행정은 우리 세태가 비대면적인 구조로 갈지라도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사실은 행정 부분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베이스가 CCTV나 다른 그 탐지 장비들로 이루어질다 할지라도 실제 학용 과정에서는 직접 가봐야 된다는 거죠. 좀 원시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행정편집지가 시대의 흐름 속에 편의가 하고 동승해서 간다면 이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들까지도 놓치게 되는 거죠. 화면에서 볼 수 없는 것들, 미세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대면으로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서 찾지 않으면 이제는 그렇게 어떤 다른 차원에서만 그 화면 속에서만 보게 된다면 결국은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의 감정들도 개인의 그 문제들이 노출되지 않고 그대로 그 가상의 현실 속에서 또 증강된 세상의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다리에서 난간에 떨어지려고 하면 잡아야 되는데 그걸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하잖아요.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또 사고 현장 같은 데서 직접 찍는 게 우선이지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세상이 되어서 지금은 노출의 시대, 뭔가를 찍어서 보여주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에다가 나를 드러내는 세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안에서 갖춰야 될 불편한 어떤 현실들, 때로는 피하고 싶은 현실들이 화면 속에 다 감춰져 버리는, 담겨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왜곡돼 버리고 숨겨져 버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공적 부분에서의 일꾼들, 특별히 행정 또 국가의 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빈도수를 높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현장에서 찾아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그 양태에 따라서 행정체계도 그렇게 따라가게 될 것이다. 물론 효율과 또 비용의 부분에서 이런 현대적인 또 미래적인 첨단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정확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그것을 보강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발로 찾아가서 현장을 찾아보지 않으면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현장 속에서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현장의 진짜 아픔을 간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면 행정을 중요시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다는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인류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선리로서 서로 마주보고 존재로 있으면서 의미된다는 것이 우리가 원래 본질적인 자기 표현의 수단이면서 사회가 구성되는 원리였는데 이것이 소멸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거칠고 불쾌할 수도 있는 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이 대면 관계의 문제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도 포획하고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히 복지 부분에서 그러면 그분에 대한 국가 또 정부 우리 사회 이웃의 사랑과 지원은 낭비되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낭비되어도 좋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효율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어려운 한 사람을 이렇게 살려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아깝지 않게 과하게 그분을 모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핸드폰 또 우리가 화면으로 만나는 비대면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대면의 접촉을 늘리고 또 그 접촉을 통해서 행정에 미스되는 부분들을 찾아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급적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필수적인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소통하는 훈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5년 6월 27일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